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다는 얘기죠. 나이가 한 살씩 더 들어가면 행복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행복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행복할 가능성이 나이가 10살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65세 이상 남성이 가장 행복한 집단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글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65세 이상 남성분이 계신다면 이 말에 동의하신가요? 65세 이상 남성이 가장 행복하다. 이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심리학자 중에는 행복의 정확한 반대말은 불만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곧 만족이다,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10대까지는 행복하죠. 어렸을 때는 마냥 행복하죠. 그러다가 10대 전반기, 후반기 되면서 입시 문제, 진로, 스트레스, 그리고 사춘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다시 만족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 곡선이 U자형이죠. 그래서 U자형 행복 곡선 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닥은 몇세냐? 바닥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40대에서 50대, 40대에서 50대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 가장 불행한 나이다. 나이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언젠가요?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 때죠. 직장에서도 상당히 힘들 때죠. 승진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부모님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아마 이때부터가 위라든지 대장 내시경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때가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점점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느 나이대가 가장 행복할까요? 80대로 보이네요. 80대로요. 네. 정답을 보신 것 같아요. 네. 80대 언저리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이 80대 언저리가 가장 행복하다.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설마 이러실 겁니다. 정말 말이 돼?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0대를 봤을 때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 의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정말 그때 행복할지는 정말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80대 언저리가 가장 행복하다면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70대이신 분들은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예. 그냥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대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미 수업의 저자인 데이비드 캐슬러는 우리가 노화를 겪는다든지 또는 슬픔이라든지 또는 큰 질병을 겪게 될 때 감정의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의 첫 단계가 부정이라. 그러니까 오늘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얘기죠. 60이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년 나이가 60에서 65세잖아요. 60 정도 되면은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 젊다고 나이 들어감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분노 단계는 바로 이런 거죠. 말도 안 돼. 내가 벌써 60이야? 내가 벌써 70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뭘 해놨다고?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은 어느 순간, 물론 이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 나이가 문제냐? 나이가 대수냐?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나이야 가라. 이래가면서 타협을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0부터 인생은 시작한다. 70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나이와 타협을 합니다. 그래 열심히 새로 시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장벽을 만나면 다시 우울해진다. 네. 이게 네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울한 감정이 시간이 가면서 다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단계, 수용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수용의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수용의 단계를 다시 설명드려 본다면 바로 의미를 발견했다. 의미를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죠? 과거에는요, 일반적으로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나? 뭐가 되는 것에서, becoming이라고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becoming.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예, 부자가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그리고 사장이 되는 것. 이 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았죠. 이게 안 되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becoming이 아니라 being. 내가 어떤 상태든 바로 그 존재 자체, 사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자, becoming은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그리고 성공입니다. 성장하고 성공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being은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야 행복해지니까요. 우리가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은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감탄하게 되죠. 감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그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감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미를 발견하면 감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야 감탄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바로 이때부터가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탄하면요, 일상이 특별한 날이 됩니다. 감탄하면요, 별것 아닌 게 별것이 됩니다. 감탄하면요, 보통의 것이 대단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남자분이라면, 나이 들어가는 50, 60대 남자분이라면 집에서 여러분 사모님을 보고 감탄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새로운 행복이 시작됩니다. 물론 감탄하라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모님 보고 와, 당신 힘 좋다, 힘세다. 이게 감탄인가요?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고 와,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이런 감탄이요. 식사하실 때도 별것 아닌 것 그냥 먹으면서도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라고 감탄 한번 해보세요.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감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누구한테든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 열고 자연을 보면서도, 바깥을 보면서도 감탄 한번 해보세요. 야, 너무 아름답다. 공기가 너무 맑다. 아마 비잉에서 감탄을 하게 되면, 그냥 사는 것에서, 일상에서 감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기적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이게 80대 언저리 가면 최고의 행복이 가능해지고, 지금은 여러분 오래 살게 되는 세상,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100세가 넘어서도 얼마든지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여러분 혹시 보셨죠? 송혜 선생님 보면서 지금 96세신데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시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멋져 보입니까? 여러분, 새해 더욱 감탄을 통해서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